자, 프린트 3페이지 봐보세요. 그 3페이지 토지 현황을 봐보세요. 토지가 이게 지금 한 사람 소유입니다. 한 사람 소유인데, 거기 가서 봤더니 이렇게 해가지고 토지가 3개 필지가 있죠, 이렇게. 3개 필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 보니까는 지금 20번 해가지고 답 이러고 나오고, 그 다음에 20-1 해가지고 지목이 대로 나오고, 20-2 해가지고 거기 도의 지목이 또 전 이러고 나오는데요. 이 가서 봤더니 여기에는 이러고 건축물이 조그만 창고가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도로가 있고 답이 있고 그 다음에 대가 있고 참 특이한 거예요. 대가 있고 그 다음에 전이 있는데, 자, 이 토지에 건축허가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이거 뭡니까? 상식적으로 맹지죠. 맹지인데 어떻게 건축허가 나왔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합격하고 난 다음에 맹지 탈출 방법 배워야 돼요. 맹지에서 탈출하는 방법. 맹지 탈출 방법은 간단한 겁니까? 앞에 대지 소유자가 쓰라고 이 토지 사용하게 돼서 승낙만 해주면 관계없어요. 근데 문제는 자기 땅인데 승낙이 말고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한 사람 소유니까. 전부 다 내 땅이니까, 이게 내 땅이니까 괜찮다. 내가 나한테 사용 승낙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옛날부터 조금만 창고를 하나 지어놓고 썼더라 지금 이런 얘기. 지목이 이게 지금 답인 상태에서. 근데 면적을 봤더니 봐보세요. 면적이 어떻게 되는가? 지금 거기 면적이 지금 얘가 130이고 얘가 130제곱미터다. 그 다음에 얘는 200제곱미터다. 그 다음에 얘가 지금 1500, 얘가 1500인데 지금 필요한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200평. 나는 대지 면적 200평 정도면 쓰겠다 그랬어요. 200평 정도. 그럼 대지 면적 200평이다 그러면 또 곱하기 3.3 해봅시다. 그럼 660 아닙니까? 대충 해가지고 대충 해서 660 제곱미터 필요한데, 자, 얘 130이고 얘는 200이고 다 살 수는 너무 크고 이것은 그럼 잘라야 되지 않겠어? 이만큼. 지금 130이고 200이니까 얼마입니까? 얘가 330이면 그럼 330이면 330 이쯤에서, 자, 이쯤에서 이 부분이 이제 330이 돼 이러고 이 부분을 또 이제 분할을 해야 돼요. 분할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 문제가 이제 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땅을 분할하는데, 토지를 분할하는데, 토지 분할할 때 걸리는 법이 크게 두 개 법. 건축물이 있냐, 없냐. 이 토지에는 건축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건축물이 있다, 건축물이 있는 이거하고, 건축물이 없는 이거하고,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분할하는 것은 이것은 건축법입니다. 건축법에서 규제합니다. 건축법 기준을 따라야 돼. 건축물이 없는 토지 분할은 이거 나중에 여러분 다 배웁니다. 국토계획법에서 규제하니까 국토계획법 규정을 따라야 돼. 무슨 얘기냐 그러면 내 땅이지만 내가 내 마음대로 쪼갤 수가 없다 지금 이런 얘기요. 국가에서 다 규제한다 지금 이런 얘기요. 마음대로 못 쓰게끔. 그러다 보니까 자, 이것은 건축물이 없는 토지니까 따라갑니다.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국계법도 규제하는데 이 지역이 현재 무슨 지역입니까?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은 제한이 60인데 60 이하 분할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60보다 큰 분할은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입니까? 330바입니까? 60보다 컸잖아요. 땅 면적이 60제곱미터 하면 60제곱미터면 얘는 20평도 안 되잖아요. 이거 아예 땅으로서 쓸모없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 작게 분할하는 것은 국가가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330은 분할할 수, 이것은 60보다 크니까 분할할 수 있잖아요. 이래 가지고 이 토지 소유자한테, 토지 소유자하고 상대하는 것이 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이제 중개업도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나중에 중개업할 거니까. 이 사람은 이 토지를 가지고 있고, 저는 매수 손님을 가지고 있고, 중개업자들이 공동한데, 이분한테 물어봤더니, 자, 한 사람 소유인데, 이게 200평만 쓰려고 하는데, 이 부분 분할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분이 흔쾌히 오케이 하는 거예요. 전화상으로 해서. 아니, 본인이 매도자가 아니고, 그 매도 쪽 중개업자인데, 어떻게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된다고 합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사장님, 이 땅은 내가 이 땅 주인하고 이 사람하고 둘이 친구입니다. 친구. 내가 소개해서 샀고, 아산 땅값이 올라가기 전에 이거 많이 올랐어요. 내가 소개해서 사준 거고
그 친구가 다시 나한테 파라고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 전에 200평 측량해 본 적이 있었대요. 다른 사람이 200평만 사겠다 해가지고 측량해가지고 측량해놨는데 그 사람이 안 사가지고 이러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분할한다. 분할에 대해서 언제든지 승낙을 했다. 그러면 이 토지가 분할을 하게 되면 이 토지 맹지가 되는데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저분이 하는 얘기가 괜찮습니다. 왜 괜찮습니까? 밑에 계획도로 보고 하는 얘기입니까? 여기 딱 떼보게 되면 이 밑에를 딱 해야지 이게 빨간색으로 아까 얘기했죠? 빨간색으로 도로가 싹 지나가는 거예요. 서로 이루해가지고 확정은 돼 있는 도로인데 개설이 안 돼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건축부 시간을 배웁니다. 확정은 안 돼. 이것은 확정됐으면 확정. 도로라고 확정은 돼 있는데 아직 뭐는 안 됐어요? 포장이 안 됐어요. 포장이 개설이 안 됐어요. 이 토지는 자 이만큼이 잘리게 되면 도로가 없잖아요. 근데 예정도로 있잖아요. 예정도로. 예정도로도 도로입니다. 도로. 건축법은 도로라고 인정을 해요. 언젠가는 이거 도로 만들어낸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국가가 돈이 없으니까 지금 도로를 못 만들었을 뿐이지 이런 얘기요. 근데 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건축하겠다는 의사가 없어요. 의사가 없는데 나는 이거 투자해가지고 많이 올랐다니까요. 해수해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남아있는 농지 가지고 있다. 나중에 도로 얼마나 들을 거니까. 이건 확정되어 있는 거니까. 언제든지 나는 팔 수가 있으니까 필요하면 마음 놓고 잘라 사가라 이런 얘기예요. 여기까지 확인하고 이제 확인했더니 이제 이분이 된다고 했으니까 제가 매수인한테 됩니다. 계약서 씁시다. 이러면 돼야 안 돼요. 대부분 그쯤 설명하고 끝나거든요. 그쯤 설명 끝나는데 과연 지금 이게 지금 농지잖아요. 농지잖아요. 이거는 대죠. 이거는 뭡니까? 농지죠.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 뭐 해야 돼 이제?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바꾸는 거예요. 전용합니다. 전용. 농지를 전용하는 거예요. 전용. 농지를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바꾸자 하는데 자 농지 전용이 되냐 안 되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농지법에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농지법 시간에 다 배우니까. 농지법의 문제는 두 문제밖에 안 나오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제항해야 될 법들이 전부 다 이런 법이요. 이 법에 대해 전용하는 절차를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이 토지 가지고 궁극적으로 이 집원을 딱 가지고 아산시청에다가 전화합니다. 시청 전화해가지고 건축가를 해가지고 자 내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괜찮은 게요.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토지에는 차시 공장 건축이 되니까 건축가에다가 전화해가지고 허가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라고 질의를 딱 했어요. 전화 질의 딱 했더니 건축가 담당 공무원이 저보고 하는 얘기가 그것은 우리한테 묻지 마세요. 건축법에서 허가를 해준 것은 건축과 관련된 기준만 맞으면 우리는 무조건 허가를 합니다. 건축가에서는 그것만 봅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자 일단은 저 토지에서 이게 지금 계획관리지역인데 계획관리지역에 지금 당신은 샤시 공장을 짓겠다는데 계획관리지역에 샤시 공장의 건축이 허용이 되는 지역인지 안 되는지 그것은 당신이 확인하세요. 저는 이미 확인했거든요. 저는 이미 저거 확인 방법 아니까 했는데도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딱 얘기하는 게 그럼 알았다고. 그럼 이게 담당이 도시계획과 가가지고 확인해야 돼. 두 번째, 자 이게 지금 농지인데 자 이게 농지가 전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세요. 저는 제 실력을 확인했거든요. 근데 본인 믿지 말고 확인하러 가서 농정과 가가지고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뭐 한다 그랬죠? 샤시 공장. 자 공장 그랬으면 공장 등록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세요. 이건 어디로 들어가지고 기업 지원과 들어가지고. 근데 여기까지 확인해가지고 중개해 준 사람이 없어요.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쯤 가게 되면 엄청 많이 한 거예요. 됩니다. 바로 계약서 써요. 그 다음은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고 나는 되는 땅을 찾았으니까. 근데 사실 확인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 샤시 공장이 되니까 이미 이걸 확인했다니까 저도 확인하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갔습니다. 갔더니 담당 공무원이 저보고 하는 얘기가 자 샤시 공장 하는데 제가 아까 이런 얘기 했죠. 이거 대통령이 절에 있다고 저 도시계획 절에 이 절을 우리가 도시계획 절이라고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합격해가지고 만약에 개업을 한다 그러면 저한테 좀 미리 전화 좀 하라고 그래요. 이거 피치 좀 해야 되니까 이거 이렇게 만드세요. 제가 개업집에 갈 때 선물을 못 사가면요. 선물을 사가는데 못 사가면 가서 이거라도 만들어 주고 옵니다. 한 2시간 해가지고 책자를 만들어 놓고
그냥 가서 물어보지 말고 보고 가세요. 보고. 내가 보고 있는 이 책이나 담당 공무원이 보는 책이나 둘 다 똑같아요. 그 사람도 그거 보고요. 단지 그것은 시청에서 만들었을 뿐이고 이거는 내가 개인이 만들었을 뿐이고 만들면 되는 거니까 이거 다 보고 갔더니 그분이 담당 공무원이 저보고 하는 얘기가 그러면 막 보듬어 하는 얘기요. 본인 생각에 샤시 공장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건축물의 용도 묻는 거죠? 그런 거요. 그럼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 이종 근생의 제조죠. 그러니까 그분도 자기도 그러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당연히 돼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농정과 가가지고 자 농지 전용하려는데 농지 전용할 때는 농작물이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용허가 신청 들어가면 이게 배추 한 폭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미리 정리하고 가야 돼요. 정리하고. 전용이 되냐 안 되냐? 됩니다. 근데 지금은 안 되죠. 지금은 안 돼요. 왜요? 그 배추 있잖아요. 가을 끝나고. 뭐 이제 돼요? 배추 없어요. 진작에 그거 배추 크기 전에 다른 다 팔았으니까. 카보로 배추 하나도 없다. 다 팔았으니까. 없어요. 농작물이 없어야 되는 거요. 전혀 지장 없습니다. 됩니다. 마지막 가서 이제 기업 지원 가서 공장 등록이 됩니까? 딱 물어봤더니 요즘은 혹시 여기에도 공직이 있는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요즘은 엄청 친절해요. 어떤 데 가게 되면 공장이 오는 거 반대하는 그런 지자체도 있는데 대부분 지자체는 공장이 온다고 하면 대부분 환영합니다. 세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공장이 들어온다 그러면 작지만 들어도 환영하는 거예요. 서로 유찰로 이랬으니까 기업 지원과 딱 갔더니 연세 드신 분이 다른 분들 다 앉아있는데 연세 드신 분이 혼자 막 걸어다니다가 제가 쓱 들어갔더니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제가 공장을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는 어디에서 그래서 아성 배방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다 보면서 어이 큰 소리로 배방 공장 담당이 누구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좀 더 이제 높은 모양이죠.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분이 접니다 그랬더니 빨리 이리 오라고. 이 손님 빨리 도와드리라고. 그럼 그 과에 보면 민원 상담하는 책상이 따로 있어요. 앉아가지고 뭐 하시려고요? 내가 샤시 공장을 할 건데요. 저도 별 생각 없이 샤시 공장 할 건데요. 어디에서요? 이 번지에서요. 그래요? 잠시 기다리세요. 네, 가서 확인합니다. 확인하고 저는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확인하러 딱 나와가지고 한 얘기가 그거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는가. 우리 이사님 같이 갔는데 이사님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교수님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확인 다 했는데. 그러니까 너무 그냥 의아해가지고 안 될 때 무슨 근거 법이 있을 텐데 항상 여러분들 앞으로 뭐 할 때 누가 뭐 한다 그러면 뭐 한다 그걸 듣지 말고 무슨 법에 의해서 이걸 찾아내야 돼요. 그 법을 찾아와야 돼요. 그래야 그 법을 우리가 뒤져서 그 다음 해결하죠. 누가 뭐 한다 한대들 이러지 말고. 그래서 그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분한테 저는 좀 황당했지만 다시 묻습니다. 안 되는 근거 법이 있을 텐데 그 법을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분이 따라오세요. 딱 따라갔어요. 근데 그분이 딱 따라갔더니 그분이 무슨 법을 확인하냐면 아까 했던 이 법이죠. 이 법. 이 법을 확인하니까 순간 제가 아차 그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 좀 잘못했는지 말 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무슨 말 실수했는데요. 그거 샤시 공장이 아니고 이종 근생의 제조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럼 처음부터 말을 그러고 해야지. 이러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별 생각 없이 뭐라고요? 샤시 공장 그랬는데 그분은 샤시 공장 그러니까 아까 용도별로 17번을 차 17번. 계획 관리에서 할 수 있는 공장은 첨단업종입니다. 첨단업종. 샤시 공장이 첨단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 잘못했는데 이종 근생의 제조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면 되죠. 하세요. 통과입니다. 근데 고맙습니다. 나오려고 하는데 그분이 근데요 사장님 그거 누가 할 겁니까? 내가 하죠 내가. 이 사람을 중개한다 그러겠습니까? 내가 한다 그러지? 제가 할 건데요. 그러니까 그분이 근데 거기서 해서 뭐 할 거예요? 샤시 공장 지어서 뭐 할 거예요? 뭐 하긴요. 샤시 재단 해가지고 제품 만들 납품해야죠. 그러니까 그분이 어디다 팔 거예요? 그걸 왜 물어요? 그건 내가 살 일이지 내 능력이지. 그건 제 능력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근데 그거 어디다 팔 거냐고. 우리 뭐라고 말해야 돼요? 수출할 거예요? 50평에서? 말도 안 되잖아요. 내 친구 중에 건축하는 애들 있으면 거기도 팔 거고 운 좋으면 아파트 납품도 할 거고. 그러니까 그분이 딱 하는 얘기가 그건 납품은 안 돼요. 딱 그러는 거예요. 정상적인다 그럼 정상적이면 그래서 내가 물어보면 한 얘기가 납품 안 됩니다 이거. 왜 납품이 안 됩니까? 납품을 하려면 건설회사에 납품을 하려면 정상적인 예는 공장에서 나와가지고
공장에서 제품이 생산에 대한 납품을 하든가 말든가지 이거는 공장이 아니라니까요. 이종 근생이지. 납품 안 받아준다는 얘기요. 그러면 공장이 되려면 공장 등록을 해야 돼요. 등록을. 이거는 공장 등록이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이거는 17번, 얘는 4번이에요. 4번. 아까 4번 이종 근생. 17번이 공장이요. 이 17번으로 가 있어야 공장이라고 등록을 해주지.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공장으로 하세요. 그럼 공장으로. 공장으로 하게 되면 허가가 안 나오잖아요. 물론 안 나오죠. 다른 적을 찾아야죠. 이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이 뭐라 하냐 그러면 옆에 있는 다른 공무원이 사장님 걱정하지 마. 그냥 하세요. 그냥. 우리가 허가해 줄 테니까 사장님 그냥 하면 됩니다. 그냥 하래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담당 공무원이 아니 그러고 말하면 안 되지. 저분은 납품 못 할 텐데. 그러니까 그분 하는 얘기가 야 대부분 두 분이 친구예요. 친구. 그 공무원 두 분이 대부분 이 업 하는 사람들 주변에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그잖아요. 중개업 하는 사람 주변에 중개가 있는 거고 샤시 하는 사람 주변에 다 샤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누군가 한 명 공장 등록돼 있는 사람이 없겠냐 이런 얘기요. 그 사람 걸로 등록. 그러니까 납품을 할 때는 거기로 해가지고 거기서 생산한 걸 해가지고 납품하면 되지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래 담당 공무원이 저보고 하는 얘기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게 되면 사장님은 평생 일해도 자기 실적이 없어요. 뭔가 납품하려면 실적이 필요하죠. 큰 공사에다. 실적이 필요한데 사장님은 평생 가도 실적을 못 삽니다. 평생 남의 거 빌려 살 겁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이 생긴 거예요. 이거 제가 중개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내가 지을 거 아니잖아요. 중개만 해야지. 고민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해가지고 과연 저한테 의뢰한 사람은 이 등록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저는 거기까지는 안 물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물건을 누가 받아놨으니까? 이사님이 받아놨으니까. 그 이사님한테 빨리 확인합니다. 확인해보세요. 등록을 하는가 안 하는가. 그분은 등록해도 좋고 안 해도 상관없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체결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려면 우리가 여기까지 하려면 이제 지금 차분히 봐보세요. 어디서 어디까지 알아 이 중개를 했는가 봐보세요. 그 3페이지 보게 되면 3페이지 그 5번 하나만 더 봅시다. 5번 하나 여기서 중개업자 갑이 확인해야 될 사항은 자 매수 대상 농지가 농업진흥지역 안 이게 옛날 말 절대 농지입니다. 진흥지역 안의 농지인지 진흥지역 밖의 농지인지를 파악해야 된다. 진흥지역 안쪽인지 밖쪽인지 파악했는데 참고로 관리지역 안의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이 없음을 국토개법을 통해서 숙지해야 된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인데 수업 시간에 강조를 엄청 많이 하거든요. 시험 문제도 엄청 잘 나와요. 근데 밖에 나가서 이거를 현장 가서 쓰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잘 들어보세요. 두 분이 무슨 실수를 하고 있는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제가 먼저 알려줍니다. 지금 토지에는 지금 토지 종류가 이만큼 있다고 그랬죠? 1번이 도시지역이죠. 2번이 관리지역이죠. 우리나라 땅이 이만하면은 국가에서 이만큼은 도시지역이다. 여기는 관리지역이다. 여기는 농림지역이다. 여기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다. 이러고 딱 나눠놨어요. 도시를 16개 또 나눠놓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국토계획법을 공부하면 뭐가 있냐? 이게 관리지역인데 이만큼 해가지고 이쪽이 농지입니다. 농지. 이쪽이 농지. 근데 우리 법에서 뭘 해놨냐 그러면 관리지역에 농지가 있는데 이 부분 이만큼의 이 부분을 갖다가 뭐라고 했냐 그러면 농지법에서 농업진흥지역이다 라고 딱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시험 문제 엄청 잘 나와. 이 부분은 관리지역의 농지를 농업진흥지역이라고 지정했다는 사실 알립니다. 고시합니다. 고시하면 그 순간 이 관리지역은 뭐가 되냐 그러면 농림지역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농림지역에 지정 고시가 됩니다. 관리지역에 뭐가 있는데요? 농지가 있는데 농업진흥지역, 옛날 말로 절대농지. 농업진흥지역 뭐만 하면 지정 고시만 하면 관리지역이 저절로 뭐가 된다고요? 농림지역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관리지역에 농지가 있는데 농업진흥지역 지정고시하면
뭐가 된다고요? 농림지역의 지정고시가 된다. 농림지역으로 바뀌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관리지역에 농업진흥지역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요. 농업진흥지역만 지정하면 관리가 뭐가 된다니까? 농림이 된다니까 농림이. 관리지역에다가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정만 하면 농림이 된다. 관리지역 안에는 뭐가 없다고요? 농업진흥지역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봐보세요. 시험지 얼마나 잘 나오는가. 한 분이 3억을 가지고 와가지고 3억 가지고 와가지고 전원주택을 건축하게 괜찮은 땅을 좀 찾아달래요. 그러니까 저하고 이제 이사님하고 그 이사님도 저하고 2년 같이 공부하고 난 다음에 중개를 같이 했는데 처음 한번 이런 실수 생기는 거예요. 그럼 한 번 실수하고 그런 문제 안 잊어먹죠. 둘이 땅을 찾는데 아산에 대해서는 그분도 연고가 없고 저도 연고가 없는 거예요. 둘이 씩씩하게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땅도 없는 거예요. 옆에 이제 이 땅을 찾기 위해서 옆에 중개업자 전부 다 친해집니다. 찾기 위해서 명함 주면 사면서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중개업자들이 가진 땅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인터넷 뒤져가지고 하나 찾았는데 그분이 전원주택집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오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가서 헛땅치 뭐하니까 집원을 좀 주면 안 될까요? 우리 나쁜 사람 아니니까 그냥 집원 주고 사장님 제가 확인해보고 괜찮으면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에이 선수끼리 그러면 안 되죠 이러는 거예요. 집원 주면 그 순간 땅 주인 찾아냅니다. 우리는 순수하지만 절대 밖에 나가면 안 믿어요. 집원을 주면은 집원만 있으면 얼마든지 등기 등본 열람이 가능해요. 그 땅 주인이 어디 있다는 거 금방 알아요. 바로 찾아낼 수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웬만큼 믿지 않는 상태든 지번 공개를 안 해요. 지번 공개 안 합니다. 공개를 해야 되는데 안 해주고 직접 와서 보세요. 궁금하면 직접 오라고. 갔어요. 이사님하고 저하고 딱 갔더니 그쪽에 있는 갑이라고 그럴까요? 그분이 딱 나와가지고 이분 연세가 좀 많더라고요. 60 넘었겠더라고요. 우리 이사님도 60 넘었으니까 이사님이 한번 해보세요. 이번에는 내 뒤에서 구경할 테니까. 이사님 그래서 그럴까요? 딱 얘기합니다. 자 사장님 근데 그 땅은 어디에 있습니까? 전원주택지 어디에 있습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이게 전부 다 논이에요. 논인데 저기부터 저기 이만큼 이 논이 전부 다 전원주택지라고. 아니 무슨 얘기냐고. 그러면 전원주택지 택지 조성 안 해놨습니까? 아직 안 해놨대요. 그럼 이걸 어딘 줄 알고 사냐고 했더니 그분이 지적도를 가져와서 본인이 이제 택지분 할 거 가 분할도를 가져왔어요. 농지가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서 있다 그러면 자 농지가 지금 이만큼 해가지고 이러고 돼 있다 그러면 자 도로를 갖다가 이러고 도로를 낼 거니까 쭉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나눌 테니까 필요한 거 하나 가져가서 이런 얘기 지금. 그러니까 자 이사님 묻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건 농지네. 농지 현재 너희니까 농지죠. 자 묻습니다. 첫 번째 농지인데 저 농지 용도 지역이 뭡니까? 물어봤어요. 일단 질문 잘했죠? 그러니까 답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관리지역입니다. 라고 답했어요. 첫 번째 질문. 무슨 지역입니까? 답이 관리지역입니다. 두 번째 질문. 자, 이사님이 저 안에 절대 농지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자, 이 질문이 제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절대 농지가 뭐라고요? 농업진흥지역. 관리지역에는 농업진흥지역만 지정하면 어쩐다고요? 농림지역이 되니까. 이분이 관리지역이라 말했으면 절대 농지 있어요? 그러고 물어보는 순간 처벌하는 게 탄로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닙니까? 제가 듣고 있다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실수 안 해? 누구든지 다 실수해요. 현업하고 있는 사람이 거의 모르니까. 근데 저는 이분이 뭐라 말할까? 일단 실수는 뱉었는데 담을 수 없잖아요. 딱 했더니 이분 하는 얘기가 저쪽은 절대 농지고 이쪽은 상대 농지입니다. 여기서 지금 세 분이 여기서 이렇게 지금 셋이 서 있는데 저쪽은 절대 농지고 이쪽은 상대 농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일부는 절대고 일부는 상대다 그러니까 듣고 있다 제가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지금 두 분 무슨 얘기하고 있냐고 지금. 이사님 잠시만요. 사장님 여기 무슨 지역이라고요? 관리지역. 관리지역인데 이 안에 절대 농지가 있습니까? 있대요. 어디가 있어요? 이쪽이 절대 농지래요. 그래서 혹시 사장님 명함 있습니까?
여기서 갑자기 왜 명함이 필요해요? 명함이 있습니까? 봐야 되겠다는 얘기요. 여러분들이 왜 이 공부하냐 그러면 명함에다가 공인중개사 5글자 있는 거 없는 거 엄청난 차이가 나요. 명함에다 공인중개사 이 5글자를 써가지고 공인중개사 누구 이거하고 그냥 토지 컨설턴트 누구 완전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요. 근데 이분 명함을 봤더니 토지 컨설팅하고 있는데 토지 컨설팅 공인중개사 말이 없어요. 연세가 60이 넘었어요. 이분한테 더 얘기하면 제가 의미가 없잖아요. 모르는 사람한테 제가 그분 수준을 맞춰줘야지. 그래서 저도 명함이 있으니까 명함을 드리고 제 명함 띈 그게 있거든요. 현재 공인중개사 강의하고 있다고. 지금 인터넷 보게 되면 인터넷 나가고 있다고. 집에 가서 한번 사장님 보시라고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장님이 우리한테 지금 소개하는 농지는 이거네요. 이거래요. 그럼 우리한테 그 지적들을 주는 거예요. 주면서 하니까는. 다시 한번 검토하겠는데 근데 우리가 원하는 지역은 이런 지역은 아닙니다. 이런 지역은. 이게 다 노인데 넌 한바닥 좀 메꿔가지고 저는 이거 안 맞아 이것은. 생각 전혀 안 맞으니까 사장님 잘 봤습니다. 그러고 이제 오는 거예요. 오면서 이제 이사님한테 그런 얘기 한 거죠. 이사님 저분이 아까 관리제를 했는데 왜 절대능이 물었습니까? 근데 이사님이 그거 눈치챘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눈치챘을 거 생각했다고. 없다는 게 순간 이게 실마다 보니까 그게 안 나오더라는 얘기입니다. 농지 그러니까 순간 절대농지 이게 먼저 나왔지. 관리지에는 절대농지 없다. 이 개념이 이게 얼른 먼저 안 떠오르는 얘기요. 그거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아 이게 좀 잘못됐구나 느꼈다는 얘기요. 근데 문제는 그 뒤에 설명하는 사람은 이사님보다도 더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농지가 나오면 이게 절대 농지 이거 먼저 구분해야 되는데 관리지역에는 절대 뭐가 없다고요? 절대 농지가 없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이 없는 거요. 나중에 산에 대해서는 중개사 17회 때까지 공부했던 분에 대해서는 산 잘합니다. 그린벨트도 잘합니다. 이분들은 중개합니다. 이거. 17회 이후부터 공부한 사람들은 산 중개 못해요. 그린벨트 중개를 못해요.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산 본 적이 있지만 산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없어요. 그린벨트 공부한 적이 없어요. 17회 때까지는 공법에 9개 법이 있습니다. 9개 법. 너무 많아서 지금은 3개 줄여서 6개 법이지. 그러니까 17회 이후 분들 여기에 대해 질문하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배운 적이 없으니까. 답답하면 저한테 저는 대답을 해요. 설명을 하죠. 절대농지, 상대농지 그러면 산동,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나중에 언제 배우냐 그러면 여러분이 합격하고 난 다음에 얘기했죠. 합격하고 난 다음에 1박 2일 행사하게 되면 그런 데 가서 그런 설명해줘. 산 종류가 이루게 되어 있으니까 최소한 중개한다 그러면 이 정도는 알고 우리는 시작을 해야 된다. 뭐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 1년 동안 계속 공부하니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은 찾는 방법을 다 배우게 돼요. 저랑 같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가 있다는 것만 알고 있다 그러면 찾아가는 방법은 다 배운다는 얘기요. 이렇게 해서 3페이지 5번 보면 여기서 이제 중개업자 갑이 확인해야 될 거 절대 농지, 즉 농업진흥지역인가 아닌가 봐야 되는데 관리지역 안에 있는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이 없더라. 그거를 우리는 익히고 합격해서 나가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4페이지 넘어가죠. 4페이지 넘어가서 그 박스 보면 농지 전용 제한 사유 딱 나오죠. 그런 5가지를 통과해야 전용 농지 전용 허가가 나옵니다. 박스 밑에 보면 당해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에 해당하지 않냐고 농지 전용 제한 사유에 저촉되지 않냐므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그런 해당 토지의 농작물 경작 중인 경우에는 농작물 수확이 완료돼야 전용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어째야 된다. 허가 신청 전에 어쩌라고요? 알아서 하라고요. 제가 강의하면서 이거 다 없애야 됩니다. 그러면 국가가 만든 법하고 제가 말하는 게 충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알아서 정리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신청 들어가야 돼요. 있는 상태에서 신청해서 담당 부문이 나와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안 되는 거예요. 알아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6번이 결론입니다. 6번이 결론. 위 사례의 토지를 중개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우리가 알았어야 됩니다. 첫 번째, 건축물의 종류가 28가지 있었다. 이걸 먼저 알고 차식 공장이 공장이 아니고 이종 건설인데 그걸 알았어야 되고 두 번째, 토지 용도가 몇 가지 있고요. 21가지가 있었더라. 그걸 알고 세 번째, 21가지 용도 지역에서 건축물이 28가지가 뭐가 되는가 안 되는가를 찾아내야 된다. 확인을 해야 된다. 그걸 배워야 되고 네 번째는
그 토지에다 건축이 몇 프로까지 되는가 건폐를 또 알아야 된다. 첫 번째, 농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농업진흥지역인지 아닌지. 그 농업진흥지역에서 그 농지법과 국회법이죠. 뭐가 되는가 안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돼 우리가. 일부는 걸피대지 절대 상대 그러는데 이 농업진흥지역이 절대인데 농업진흥지역에 있는 농지는 농지법이 규제하고 진흥지역이 아닌 농지는 국계법이 규제하고 무슨 법이 규제하는 이걸 알아내야 돼. 6번 보게 되면 관리지역에는 농업진흥지역 한번 절대 농지가 없다는 걸 알아야 돼. 7번 농지 토지 분할할 수 있냐 없냐를 알아야 돼. 농지를 전용하면 어떻게 그 절차를 알아야 돼. 그걸 알고 있어야 이 땅 하나를 중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저하고 1년 동안 해야 될 내용들이 이걸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일 처음에 대부분 학원에서 강의하는 분들이 이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부동산 공법 대부분 강의하는 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이제 부동산 공법이란 보세요. 부동산 공법이라는 그런 법은 별도로 없습니다. 단지 부동산하고 공법을 갖다가 결합을 해서 부동산 공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부동산은 뭘 보고 부동산입니까? 부동산은 뭘 보고 아까 얘기했죠? 뭐하고? 토지하고 토지에 있는 정착물하고 토지하고 토지에 있는 정착물 두 개를 가지고 부동산이라고. 공법이라는 것은 법 그러면 공법도 있고 사법이 있는 거요. 사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한 거고 공법이라는 것은 개인과 개인이 아니고 국가하고 개인 간의 관계.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이 아니고 국가하고 개인 간의 관계다 보니까 우리가 개인과 개인이다 하면 누가 위고 아래도 없죠. 대등 간격 얘는 평등 관계 되겠죠. 이거는 사법이지만 공법은 국가하고 개인이니까 절대 대등 간격에 상하가 되죠. 상하가 되니까 위에 사람 밑에 사람한테 해주세요 이런 말 안 쳐? 뭐라고요? 해라. 하지마 이러지. 해. 하지마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법은 국가하고 개인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국가가 개인에게 이런 거 해. 이런 거 하지마. 이런 식으로 뭘 합니까? 규제합니다. 규제. 이 규제법 우리가 공법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공법은 뭐냐? 공법은 국가 국민들에게 일정한 규제를 가하는 게 공법이다. 그럼 부동산 공법은 토지하고 뭐에 대해서요? 정착물에 대해서. 국가 국민들에게 일정한 규제를 가하는 것 이걸 보고 우리가 부동산 공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러고 설명하면 도대체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하니까 아까 여태까지 했던 내용들이 결국은 이런 내용이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이제 국가가 국민들에게 일정한 규제를 하겠는데 이 규제를 왜 하는가? 규제를 왜 해야 되는가? 규제를 왜 해야 됩니까? 하면 자 우리 국토가 이만합니다. 이거 필요하다고 마음대로 늘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규제 출발점 뭡니까? 규제 출발점은 마음대로 증가시킬 수 없다. 뭡니까? 부증성이죠. 이제 여기서는 출발 시작되는 거예요. 공법이 탄생된 이유가 규제하게 되니까. 국토는 한정되어 있다. 한정된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나중에 학계론 시간에 그런 게 배우게 돼요. 한 번 이용이 잘못되면 원상태로 되돌리기가 힘들어요. 토지는 피가역성 그런 얘기요. 이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한정된 자원인 국토를 갖다가 어떻게 이용하는 게 효율적인 이용일까요? 어떻게 이용하는 게 효율적 이용일까? 개인들의 자유의사에 맡기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국가가 규제하는 게 좋을까요? 이것은 고민하는 거예요. 개인들의 자유의사에 맡긴다 하면 개인들은 한번 생각해봐요. 이렇게 4개 필지가 있다. 자, 갑을 병 정해가지고 국가에서 자기 땅은 자기 마음대로 쓰세요. 간섭을 할 테니까. 그 대신 잘 쓰세요. 내 마음도 쓰는데 잘 쓰세요. 그럼 갑이 그래 나 여기다 단독주택 지어서 쾌적하게 살겠다. 내 마음이니까. 얘는 나는 여기다 공장을 지어서 좀 공장 제품 생산 돈 좀 벌어야 되겠다. 얘는 나는 여기다 나이트를 지어야 되겠다. 나는 여기다 쓰레기장 해야 되겠다.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잘 썼어요? 안 썼어요? 잘 썼죠. 전체를 놓고 보면 효율적 이용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어찌해야 되겠어요? 규제해야죠 이제. 그래서 국가에 전부 다 뭐다? 주거지역이다. 용도지역을 이렇게 주거지역 그러면
단독은 됩니까? 되죠. 공장은 안 되겠죠. 쓰레기 안 되겠죠. 나이트도 안 되겠죠. 주거 기능 위주로만 움직이는 얘기요. 이러다 보니까 개인의 자율적인 의사에 맡기는 것보다 공권력에서 규제를 하는 게 효율적으로 이용이 된다는 얘기요. 한마디로 국토를 잘 쓰자. 잘 쓰자. 잘 쓰고 그 다음에 뭐 하게요? 잘 살자. 잘 살자. 잘 살자를 도끼면 더불어서 다 함께 잘 살자. 그걸 보면 뭐라 그래요? 그걸 보고는 공공복리 증진입니다.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부동산에다 규제를 가는 게 이게 부동산 공법입니다. 항상 우리가 법 보게 되면 이제 조금 이따 이제 법 설명하면 8개 설명하는데 우리가 배우는 6개 법인데 6개 법 1조 보면 항상 뭐가 나옵니까? 이 법의 제정 목적은 그래요. 이 법의 제정 목적은 여러분은 공법 저하고 공법 배우는 게 6개 법을 배울 것이고 중개사법도 있죠. 중개사법은 법 하나입니다. 법 하나. 법 하나고 우리가 공법 그러면 공법은 법이 6개 법이 있는 게 딸랑 1개고 6개 법 중에서 문제가 가장 짜고 나온 게 농지법. 농지법 몇 개 나옵니까? 딸랑 2문제 나옵니다. 중개사법은 법 하나인데 몇 문제 나옵니까? 40문제 나옵니다. 물론 일부 실무도 있는 거고. 그러면 2문제 나오는 농지법하고 40문제 나오는 중개사법 비교하게 되면 분량은 어느 게 많겠어요? 뭔가 질문하는 게 뭔가 좀 이상하죠? 질문하는 것 자체가 당연히 얘가 많을 것 같은데 이러고 질문하는 것 자체가 뉘앙스가 농지법에 많다 지금 그런 거 느끼죠? 분량은 뭐가 많아요? 농지법 분량이 훨씬 많아요. 딸랑 2문제 나오는 훨씬 많아요. 중개사법 분량이 훨씬 작아요. 이 작은 거에서 40문제 내달아 보니까 중개사법은 글자 하나하나 다 뒤집어 봐야 돼요. 공법은 2문제 나오는데 언제 다 합니까? 대충 막 건너뛰면서 그래도 너무나 많아요. 대충 하는 거. 그러니까 중개사법 제1조 법 목적은 직접 목적, 간접 목적, 궁극 목적 이런 걸 따져. 공법에서 법 목적 언제 목적 보고 처음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패스 넘어가 버린 거예요. 처음에 안 납니다. 앞에서 제가 안 납니다. 그럼 바로 뭡니까? X. 근데 그냥 X 그러면 안 되고 이 생각하고 X 그래야 돼요. 뭐라고요? 공공복리 증진이다. 이 생각은 하고 그래야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 공법이 이렇게 부동산에 대해서 규제를 가하는 법이 부동산 공법인데 부동산에 대해서 규제를 가하는 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법이 그 법이 몇 개입니까? 대충 120개. 몇 개 그러고 말하면 그 말은 거짓말이에요. 법이 필요하면 법이 3개, 4개가 묶어서 법이 하나가 됐다가 하나를 갖다 몇 개 나누기도 하고 그러니까 대충 해가지고 한 120여 개 된다 그러는데 이거를 다 할 수가 없잖아요. 다 할 수 없다 보니까 그럼 뭐합니까? 그러면 중개하고 관련입니다. 직접적으로 중개하고 관련되는 법 몇 개 있습니까? 수십 개 있습니다. 수십 개.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성을 띠는 거 중개할 때 가장 직접적으로 필요한 거 대표성을 띠는 게 뭐냐 거기서 나온 게 이제 대표성 띈다 해가지고 이 6개 법을 딱 만들어요. 최소한 6개의 법은 알아야 중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공법 시간에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들은 실무 가게 되면 그대로 다 씁니다. 실무 가게 되면. 이 내용 모르고 중개하기는 힘들어요. 제가 설명했던 내용 모르고 중개하는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뭐 하면 됩니까? 그분은 아파트 단지 들어가서 합니다. 아파트 단지 들어가게 되면 아파트 단지는 설명이고 뭐고 필요가 없어요. 그 초딩도 아파트 단지는 물건 딱 펴놓고 필요하면 알아서 보고 골라가면 그만이니까 설명의 의미가 없습니다. 아파트 단지 벗어난다 그러면 이제 알아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6개 법률이 뭡니까 하면 첫 번째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볼까요 이제? 여기 236페이지 보면 236페이지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나오죠? 공법 시간에 뭘 배운 건 알고 해야 되니까 6개 법인데 첫 번째 법이 뭐라고요?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언제 다 씁니까? 바쁜 세상에 줄여가지고 그냥 국계법 그럽니다. 국계법. 저는 국계법 그러면 여러분들은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법 명칭을 차분히 생각하면 그 안에 중요한 게 다 나옵니다. 국토를 갖다 아까 얘기했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을 하고 계획을 만들까요? 계획을 만들고 이용을 할까요? 계획을 만들고 이용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국토계획법에서 우리나라 국토를 이용할 때 어떻게 이용할까? 국토 이용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합니다. 우리나라 국토는 이런 식으로 이용한다. 방향을 제시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몇 문제 나옵니까 하면 12개 나옵니다. 모든 과목은 40문제 나오는데 여기서 12문제 나오면 엄청나게 많이 나온 법이요. 이걸 가지고 4주 동안 공부는 보통 4주. 국토계획법 가지고 4주 합니다. 두 번째 이제 국토계획 및 이행의 법률. 이게 끝나면 막 넘기다 보면 무슨 법이 나오는가? 법 명칭이 두 번째 도시개발법 이런 법이 나올 거예요. 도시개발법 해가지고. 도시개발법 나오는데 도시개발법 글자 읽어보세요. 도시개발. 도시개발이죠. 도시개발. 도시개발인데 그 말은 없던 도시를 만들어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법 뭡니까? 신도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신도시를 개발할 때는 이러이러한 절차에서 개발합니다. 도시개발법인데 몇 문제 나옵니까 하면 6문제 나옵니다. 이걸로 강의는 저는 1주 합니다. 1주. 세 번째, 도시개발법이 신도시 만든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공간 여기는 지금 많이 이게 낡았습니까? 아니면 여기에 좀 도시가 형성된 지 오래됐나요? 얼마 안 됐나요? 30년 됐습니까? 이 동네에서 오래 살았나요? 15년이요? 그러면 이 도시 30년 됐다 그러면 다시 정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개발, 재건축해야죠. 재개발, 재건축. 그럼 재개발, 재건축 그걸 보고 우리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지금 너무 길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줄여가지고 그냥 도정법 그럽니다. 도정법. 도정법은 기존에 있던 구도시죠. 구도시를 재정비합니다. 재정비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서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이 법을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이 법을 하는데 몇 문제 나옵니까? 6문제 나옵니다. 6문제 나오는데 강의는 1주 합니다. 1주. 제가 이번에 무슨 브리핑을 하고 왔는가 그러면 저는 지금 중계를 실제 합니다. 여기에서 세종시에서 지금 친구랑 같이 하고 있어요. 전국에서 분위기가 좋은데 세종시 되게 괜찮아요. 제주도도 괜찮고 평택도 괜찮고 혁신도시 내려가는 데가 대부분 괜찮아요. 기업도시는 큰 힘을 못 쓰는데 혁신도시 많이 내려갔죠 지금? 그런 지역하고 세종시는 혁신도시가 아니고 거기선 행복도시죠. 들어봤나요? 행복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줄여가지고 행복도시. 거기가 있는데 옛날에 저랑 같이 강의했던 친구가 먼저 오픈을 하고 저보고 이제 강의 그만하자. 강의 그만해가지고 남는 거 뭐 있느냐. 저 강의 몇 년 정도 한 것 같아요? 10년? 한 10년 한 것 같아요. 나중 가게 되면 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지금 몇 회입니까? 중개사 26회? 여러분들 26회. 저는 6회거든요, 6회. 여러분 26회면 올해 내년 시험이죠? 내년 시험이 몇 년입니까? 2015년. 2015년 또 여러분 시험 보면 6회면은 빼보세요. 몇 년 됐습니까? 6, 7, 8, 9가 2년에 한 번씩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갖다 저는 1991년도에 봤거든요. 그럼 제가 여러분보다 몇 년 빨랐어요? 한 24년 빨랐죠. 근데 저는 6회 때부터 그때부터 저는 계속 그때부터 저는 강의하면서 그때는 선생님이 거의 없었어요. 강의하면서 계속 했거든요. 그럼 강의 짬밥 꽤 되죠. 제가 올해 나이는 29밖에 안 돼요. 29밖에 안 되는데. 선생님 저랑 동갑이시죠? 올해 29입니까? 저기 수업 끝나고 나가서 친구를 하든가 하도록 하죠. 강의 한 지는 꽤 됐어요. 강의 한 지는. 나이는 얼마 안 됐지만 강의 한 지 꽤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친구 하는 얘기가 이제 강의 그만하자고. 그 정도 해봤는데 남는 거 뭐 있냐? 강의 남는 거 뭐 있냐? 그런 얘기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지금
그 친구는 거기 가가지고 사무소를 중개사무소를 만든 이유가 중개하는 것이 아니고 한참 인기 좋던 도생 있죠. 도시형 생활주택. 그래서 도생. 그거 한다고 해가지고 그거 하다 보니까는 도생을 지었으면 그 다음에 분양을 해야 되고 분양을 했으면 그 다음에 그 관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도생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투자, 수익용입니다. 월세 받으려고 사지. 거주하려고 살 사람들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누군가는 이걸 갖다가 팔았으면 그 다음부터 남아서 그걸 갖다 분양을 계속 임대를 해야 되는데 그게 필요하다 보니까 중개사무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중개도 하고 그러면 이 친구 하는 얘기가 거기 뭐 세종시에 지금 한 25년 정도 된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이 아파트를 재건축을 하는데 거기는 아직도 리니까 리장님 있습니다. 이장님. 동대표 있는 그 동대표 그 회장님들하고 그 이장님이 있고 이런 분들 해가지고 이분들이 재건축을 한번 해봤으면 쓰겠는데 그 주민들 중에는 분명히 전문가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안 나서요. 귀찮으니까. 그럼 그 대표로 있는 분이랑 이장님 나서야 되는데 이분들은 또 이쪽 공부를 또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하긴 했으면 쓰겠는데 여차여차 하다 보니까 그 친구한테 이게 들어온 거예요. 재건축 할 건 브리핑 좀 할 수 있는가. 그 친구는 무조건 자신 있게 할 수 있다. 왜? 옆에 제 이름 되면서 이동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그걸 다니까. 해가지고 저보고 이겨서 해가지고 왜 그랬더니 여기 무슨 아파트인데 그 재건축 브리핑 한번 해줘라. 왜 했더니 그 주민들 원하는데 한번 이거 하려면 결정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 절차를 모르니까 그 절차까지 한번 해줄 수 없냐? 그건 해줄 수 있지. 해가지고 이분들 모아놓고 제가 이제 브리핑 한번 쫙 해줬어요. 여러분 재건축은 이런 절차 회사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고 여기 있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재건축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의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돈을 모여가지고 정상적으로 모든 것은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럼 지금부터 가가지고 관리소장님 얘기하세요. 뭐 한다고요? 우리 아파트 동대표를 우리 아파트가 재건축 할까 말까 그거를 위해서 회의를 합니다. 그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요. 이 공고가 먼저 붙어야 돼요. 공고 붙고 이제 그럼 동대표 분들이 어느 결정 났잖아요. 또 형식적으로 또 해야 돼요. 그리고 회의록을 남겨야 되는 거요.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요. 그 절차를 쫙 알려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재건축 한다 만다 안전진단 해야죠. 그러면 제가 그분들한테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안전진단 신청하는 것까지는 도와드립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거 다 배웁니다. 이거 도정법 시간에. 안전진단이 됐다. 그 다음부터는 제가 할 일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하세요. 거기서부터 정비업체 선정해가지고 저는 거기까지는 도와줄 수 있으니까 제가 뭐 공사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도정법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절차를 배워야 돼요. 근데 수업하다 보면 그런 과정까지는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는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제가 설명을 다 해줘요. 그런 내용들이 시험 문제 다 나오니까. 그러니까 도정법에서는 그런 걸 우리가 배워야 되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보면 이제 네 번째 건축법이 나옵니다. 건축법은 제가 설명 안 해도 대충 여러분도 다 압니다. 우리나라에서 건축할 때 우리나라 모든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축과 관련된 절차를 정하는 법인데 이게 7문제 나옵니다. 강의는 건축법 분량이 많아요. 1주하고 2시간 합니다. 공법에서 여러분이 나중에 제대로 중개한다 그러면 국토계획법하고 건축법을 모르면 절대 중개가 안 됩니다. 모든 쪽이 다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가장 이제 중요한 법이 되는 거고 도정법 모르면 재개발 한 대만 안 가면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법은 사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도시개발법은 시험범위에서 빼야 돼요. 혹시 저한테 이거 배워가지고 신도시 만들 사람 있습니까? 이게 신도시 만드는 건데 현재 우리하고는 거의 안 맞는 거고 채비지 들어봤죠? 채비지. 신문에 채비지 막 메가 공고해가지고 그 용어 하나 필요합니다. 도시개발법 시간에. 채비지라는 용어 하나 배우고 실제 중개에서는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가게 되면 우리가 주택법을 배웁니다. 주택법을 배우는데 아까 여러분 제가 얼핏 보면서 건축물 종류에 몇 가지 있다고요? 이게 맞죠? 건축물 종류에 28가지가 있는데 그 28가지 있는데 1번이 뭐고 2번이 뭔가 혹시 기억나는 분 있습니까? 네, 1번이 단독주택이고 2번이 공동주택이요. 3번이 일종건설. 28가지 안에 주택이 2개 있어요. 주택이 2개. 28가지 건축물 중에 주택이 2개 있으니까 그럼 이것은 오직 주택을 건설하고 건설했으면 그 다음에 공급, 분양하는 거요. 분양이 끝났으면 그 다음에 관리를 해야 되는 거요. 주택의 건설, 공급,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면 뭐가 나옵니까?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 여기에 써야죠. 주택의 건설, 공급, 관리. 주로 이런 내용을 정하는 절차인데 얘가 7문제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강의를 일주합니다. 제가 말하는 제가 말하는 4주 1주 이것은 11, 12가 아니고 1월 달부터는 9주의 강의를 마쳐야 되니까. 그때부터는 그렇게 하고 그러면은 이 주택법에서 말하는 이 주택하고 건축법에도 주택이 있는데 무슨 차이점이 있냐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이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주택은 단독은 호 그럽니다. 가구수가. 공동은 세대 그러고 단독주택은 호, 공동주택은 세대. 기본이 30입니다. 30. 단독을 35. 공동을 30입니다. 30. 공동을 30세대 기준 해가지고 35, 30세대 미만 건축할 때는 일반적인 건축물하고 똑같아요. 건축법을 적용받아서 건축을 하고 30호 30세대 이상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건축법이 아니고 그때부터는 주택법입니다. 주택법을 적용받아서 건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다 보면 막 일반법, 특별법 이런 말이 막 나와요. 항상 특별법이 우선하는 거예요. 일반법보다는. 건축법은 모든 건축물 건축 다 잡는 거예요. 모든 건축물 중에는 그 중에 주택도 있는 거고 주택 중에서 30호 30세대 이상 되면 그 주택만 따로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게 뭐라고요? 주택법입니다. 그러니까 주택법은 건축법에 대한 특별법이 되는 거예요. 차이점 거기에 있어요. 30일 기준으로 올 7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20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작년에 공부했던 사람은 20 기준이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올해 지금 항상 우리는 7월 중순 가게 되면 정식적인 시험 공고가 나옵니다. 이미 시험 공고는 확정됐습니다. 내년 시험 언제 봅니까? 10월 마지막 주 일요일 날. 마지막 주 일요일인데 옛날에는 그냥 계획도 없이 막 공부했어요. 지금은 그게 아니고 국가에서 자 언제 봅니다. 이미 알려줍니다. 국민들한테 시간 낭비하지 말고 계획에 맞게끔 공부하라고. 자기가 하는 일하고 자기 능력하고 계획에 맞게 공부하라고. 시험은 10월 마지막 주 넷째 주에 봅니다. 딱 하고 그 정식 공고가 10월 중순에 발표합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시험 중에 발표는 발표일 기준으로 문제를 풉니다. 발표일 이때 시행되는 법에 의해서 답하시오. 그러니까 법이 개정이 됐는데 만약에 지금 올해는 7월 16일은요. 7월 16일 날 공고했으니까 법은 4월 달에 개정이 됐지만 시행일이 8월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안 배우는 거예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것은.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이 7월 달에 개정이 됐는데 시험범위에 바로 반영됐으니까 올해 공부한 사람은 30이라고 얘기할 것이고 작년에 공부했던 사람은 20이라고 얘기할 것이고 여러분은 당연히 뭐가 되고요? 30이 기준이 되는 거. 30 기준에 30 미만이면 건축법, 30 이상이면 주택법이 되는 거예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 배우는 게 농지법입니다. 6번째 배우는 게 농지법입니다. 농지법은 농지를 누가 소유하고 우리나라에서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건축물은 누가 소유하라 그런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농지만큼 얘는 생존의 기초가 되는 땅이기 때문에 농지법 중간에 농지는 투기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최상위법이 무슨 법이요? 헌법. 헌법에서 한마디입니다. 농지는 투기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농지만큼. 그래서 농지는 누가 소유한다. 그게 나오는 거예요. 농업 목적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소유한다. 근데 우리가 농사 안 져도 농지 가질 수 있죠? 내일 뭐 할 겁니까? 내일은 뭐 할 겁니까? 원래 정상적인 주말에 우리가 쉬어야 되는데 1년 동안 고생해야 되는 거요. 주말 농장 거기서 이제 주말 농장 가가지고 고구마 심고 막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말 농장 같으면은 농사 안 짓잖아요. 주말 농장은 개념이 여러 가지 농사 짓는 개념이 아니요. 그래도 몇 평은 가질 수가 있어요? 몇 평 가질 수 있다. 근데 못 들었습니까? 주말 농장? 1000제곱미터. 대충 몇 평이요? 300평. 근데 못 들어봤나요? 그런 게 시험에 나옵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하다가 정정. 시험에 나옵니까? 우리는 분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시험에 안 나온 얘기는 할 시간이 없어요. 나중에 5월 달쯤에 기출문제 보세요. 시험 문제 너무 잘 나와요.
주말 농장 몇 평까지 갈 수 있어요? 300평 해가지고 정확히 말하면 1000제곱미터 미만 해가지고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런 얘기고 농지를 어떻게 이용할까요? 농지를 어떻게 보존할까요? 이런 데서 뭐 절대 농지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농업진흥적. 이게 합격하고 난 다음에는 엄청나게 중요해요. 합격하고 난 다음에. 특히 아까 얘기했죠. 저 포함해서 6분은. 이 법을 갖다 대충 공부하면 안 되고 여기에다 시간을 그러니까 제 생각에 얘를 빼버리고 얘를 갖다가 얘가 2문제 나오는데 2문제 나올 것이 아니고 10문제를 여기서 내줘야죠. 그래야 농지법 제대로 공부를 하죠. 신도시 만들 일도 없는데. 근데 딸랑 2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아무리 실무가 중요하더라도 우리는 시험에 합격을 해야 실무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는 2시간밖에 못 합니다. 2시간밖에. 이렇게 해가지고 구주해가지고 진도를 마칩니다. 공법은. 구주해서 진도를 마치는데 여러분들이 저랑 하게 되면 열심히 하게 되면 올해 공법은 엄청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올해 그 학원 선택을 갖다 잘했냐 못했냐 따라가지고 어떤 학원은 공법 꽈락 합격성이 없음. 그런 학원 되게 많아요. 올해는 공법하고 공시에서 꽈락 나온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불안하다 보니까는 본 수업만 강의 못 듣고 불안하다 보니까는 동강도 듣는 거고 혹시 안 통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근데 강의를 갖다 제가 아까 91년도부터 해가지고 몇 년까지 했다고 이게 이 정도 20 몇 년 했으면 그 꽈락 나올 때도 강의했으면 잘려도 진작에 잘렸고 이 앞에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돼요. 그런 걱정은. 근데 어려 보니까는 제가 지금 학생들한테 찍는 게 아니고 실력으로 저랑 공부해서 실력으로 풀 수 있는 문제. 올해 같은 경우는 대부분 문제가 쉽게 나오면 4문제고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8문제. 여기까지는 어느 누구도 문제를 못 풀어요. 공법은. 그러니까 이 정도는 포기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포기하고.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공부했던 학생들 저같이 막 제가 깊은 내용 설명했을 때 그까지 못하니까 정상적으로 공부했던 분들이 한 10문제는 틀리겠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쉽게 답 찾을 수 있는 게 몇 문제입니까? 30문제. 과연 30문제에서 몇 개를 실수를 안 했을까? 이게 문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 맞춘 사람들은 너무 쉬웠다 그러는 거고 그나마 이게 안 돼 있던 학생들은 어렵다 그러는 거고 그러니까 학원 선택도 엄청나게 중요해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1년 하면서 느끼겠지만 여기 있는 분들 학원 선택 진짜 잘한 것 같아요. 나중에 1년 끝난 다음에 한번 봐보세요. 선택을 잘 했는가 못했는가. 결과 가지고 나중에 결과가 증명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1년 동안 해야 되는데 자, 강의가 지금이 11월하고 12월은 모든 과목이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입문과정 해가지고 제일 처음에 내용 깊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올해도 시험 내는 게 심의가 뭡니까? 심의가 깊게 논한다거든요. 근데 시험에서 심의가 뭡니까? 이런 거 안 물어보거든요. 이 의미를 아는가? 고시는 뭐고 공고는 뭐냐? 고시, 공고. 협의한다. 협의는 누구하고 하냐? 의견 청취한다. 누구하고 하냐? 이런 과정들을 갖다가 11월, 12월 달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입문 과정을 간단하게 준비한다 이 생각하면 돼요. 협의를 반드시 해야 되는가? 협의의 의미를 알게 되면 반드시 해야 되는가? 이런 거 알 수 있어요. 고시한다, 공고한다 막 읽지 말고 무슨 뜻인가 개념을 좀 잡아야 돼요. 그래서 11월, 12월 달에는 진도 나간다 그 개념보다도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공부한 사람들 작년에 떨어진 사람들은 대부분 3월 되면 다 나옵니다. 너무 일찍 왔는데 그 생각하면 안 돼요. 전문가들은 3월 되면 다 나와요. 그 사람들은 좀 위에서 날아다닙니다. 이 공부를 갖다 장수하는 분들이 장수한다 보면 3년에서 5년 이 정도 하면 장수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어떤 경우냐 그러면 대부분 한 5월이나 7월 달쯤에 시작을 해가지고 우연찮게 대충 해가지고 1차가 딱 됐어요. 쉽게 1차 된 사람이 있어요. 특히 누굽니까? 금융권에 있는 분들. 상식으로 웬만큼 상식으로 그분들은 그런 상태에서 1차가 너무 쉽게 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한번 3달, 3개월 정도 하게 되면 2차 되겠지. 2차 해가지고 똑 떨어지는 게 2차는 게 안 돼요. 1차는 이해 과목이지만 2차는 철저히 암기를 해야 돼요. 이해하고 나중에 봐보세요. 3월달 딱 하게 되면 1, 2하고 자 11, 12, 1, 2하고 그 다음에 이제 3, 4하고
3월달 딱 강의하면서 설명을 쫙 해주고 이해됩니까? 물어봐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그러면 표정이 글쎄 이러지 말고 된다죠 된다. 된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암기하세요. 암기하세요. 이해가 됐다 그러면 이 공법 과목 자체 그런 성질이 있잖아요. 대부분. 이해가 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모르면서 안다 그러면 안 되고 알겠다 그러면 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암기를 해야 돼요. 그런 성격을 좀 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부는 그때 가서 하는 거고 1, 2월 달에는 이런 내용들 가장 기본적을 갖춰놔야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암기 들어가지 단순 암기만 하게 되면 변형하면 대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1, 12는 이 과정을 해야 되고 근데 이때 공부해서 합격한 사람들은 대부분 3월달 이후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3월달 이후에 나온 분들은 대부분 처음 나온 분은 별로 없어요. 알고 오는 거예요. 근데 간혹가다 이때 진짜 처음 온 사람도 있어요. 그분은 대부분 1차 할 것이고 쉽게 합격하고 간혹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서너 달에서 2차 하고 떨어지고 장난이 아니네 1, 2차 다시 하고 떨어지고 이러다 보면 보통 3년에서 5년 가요.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분들 어떻게 보면은 너무 1차를 쉽게 합격한 게 좀 뭐라 그럴까요? 되레 안 좋은 케어스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1년 해가지고 딱 맞춰야 되니까 1년 한다는 게 기간이 긴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짧은 것 같기도 하고 엄청나게 힘들어요. 학원에서 계획 세워서 나가니까 계획대로 따라가면 좋은데 우리가 하다 보면 직장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안 됩니다. 1년만 버틸 수만 있다 그러면 가능해요. 버틸 수만 있다 그러면. 제가 항상 저는 강의 시작하면서 20명 넘어가면 제가 내기를 합니다. 학생들하고 저하고. 10만 원 빵 내기요. 여러분들 전부 다 10만 원씩 걷어오고 저는 200만 원 딱 갖다 놓고 자 원장님한테 딱 묻어놓고 시작합니다. 해가지고 8월 말 딱 가가지고 8월 말 가가지고 현재 있는 20명이 그대로 그 중에서 반이 남아있으면 10명이 남아있으면 여러분이 이기는 거예요. 저도 200만 원 가져가면 돼요. 딱 해가지고 그 중에서 8월 말까지 20명 중에서 9명 밑으로 남아있으면 제가 승리한 제가 이긴 거예요. 제가 가지는 거예요. 한번 해볼래요? 제가 보통 6개 학원 다녀가지고 그렇게 해서 1년에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 한 군데서 200씩 따거든요. 1년에 1200을 제가 가져가져와요. 그 8월 말까지 갔을 때 50% 남아있는 학원이 솔직히 없어요.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은 왜 일찍 시작해가지고 일찍 포기를 할까? 남들은 시작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계획은 1년 동안 버틸 수 있냐 하면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짧은 건 가지면 좀 길어요. 체력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걸 좀 여러분 어떻게 하든가 좀 하셔야 되고. 이 11, 12는 일문과정은 1, 2가 이제 우리가 보통 기초입니다. 기초 그럼 여기서 이제 내용 설명을 좀 해주고 슬슬 틀 잡으려고 하는데 안 잡힙니다. 이 양이 원체는 많아가지고 3, 4월 가게 되면 본격적으로 내용 설명하면서 모든 법 6개 법 이제 체계 정립을 하나씩 해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5월, 6월 가게 되면 슬슬 여기서는 내용 설명은 다 하겠지만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슬슬 이제 문제 푸는 요령을 이제 터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기출문제 자꾸 선생들이 이제 압박을 가요. 여러분 기출문제 풀어야 된다고. 기출문제집이 8개 나왔던 문제집, 기출문제집 아닙니까? 그걸 갖다 풀어야 됩니다. 풀도록 하고. 근데 보통 이제 이게 7, 8월 가게 되면 이거는 전국적으로 다 똑같아요.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문제풀이를 할 것이고 문제풀이를 하는데 이 문제풀이가 단원별입니다. 단원별 그러면 이 순서대로 그대로 2달 동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9월 가게 되면 이것은 이제 모의고사를 해가지고 모의고사에서 한 달 과정 실제 시험하고 똑같아 해서 우리가 보통 동형 그러면 똑같은 형태의 모의고사 실제 시험이 40문제잖아요. 똑같이 40문제 주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 10월달 가게 되면 하루 끝낸다 해가지고 이제 1일 특강 해가지고 하루에 이론을 처음부터까지 쫙 하고 문제 처음부터 쫙 하고 그렇게 하고 여러분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하산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시험 보고 합격하는 거. 이 과정인데 저랑 같이 공부하게 되면 자 이렇게 1년 동안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실력으로 아까처럼 실력으로 30개 맞춘다. 저는 거기까지는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실력으로는 50% 맞출 것이고 나머지는 요령입니다. 요령. 눈치로 50% 맞춰야 돼요. 7, 8월달 가게 되면 7, 8월 가게 되면 실력도 실력이지만 이제 눈치를 봐. 눈치. 이랬을 때는 문제 어떻게 풀고 모르면 안 되면 찍어야 돼요. 찍었을 때 어떻게 찍는가 그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하다 안 되면 그렇게 해서라도 찍어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과정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대부분 교수님들이 방향 제시할 때 공법은 반만 맞추고 그렇게 하거든요. 중개사법 8점 맞추고.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싫거든요. 저는 제 과목, 내 과목에 내가 자신 뇌 파인 해가지고 저는 항상 목표를 갖다 공법을 80을 맞추고 목표 이루고 세웁니다. 하다 안 되면 80에서 하다 안 되면 제가 그래도 60은 나오겠죠. 저는 여기에 목표 맞춰 해줄 테니까.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하게 되면 일단은 학원 계획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학원 내용들이 이런 식으로 흘러나갑니다. 강의는 이런 식으로 할 거고요. 그래서 잠시 쉬고 이제 오늘은 이제 이해부터 잠깐 시작합시다. 국회법부터요. 잠시 쉬고 합니다.